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 안내해드렸다시피 파인텍 사태가 426일, 1년이 훨씬 넘었죠. 드디어 오늘 아침 7시경 일단 노사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타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75m 굴뚝에 올라가 있었던 노동자 두 사람은 방금 내려왔다고 하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을 인터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분들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역시 과도한 취재 경쟁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함은 김소연 씨고요. 제가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하죠.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을 맡으셨었고 비정규직 분들의 쉼터인 꿀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면서 스타플렉스 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의 활동가라는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김소연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를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이 아직도 좀 부산할 것 같은데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김 위원장님 계신 곳은 어디죠? 지금 굴뚝 밑에 있습니다. 뚝뚝. 그 위에 올라가 계셨던 홍, 박 이 두 노동자분들은 뭐 병원으로 갔나요? 아니면 아직 거기 굴뚝 아래? 예, 여기서 간단하게 뭐 내려와서 인사하시고 병원으로 지금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뭐 의사들이 잘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간단히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건강 상태가 무엇보다도 염려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박준호 조합원은 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열이 있어서요. 네. 좀 진료가 필요하고 두 분 다 워낙 이제 폐쇄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근골격계 또 무릎, 허리 이런 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뭐 통증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게다가 오늘 며칠 동안이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저 다시 오늘로 6일차였죠. 네. 그리고 굴뚝 밑이나 CBS 앞에서 동조 단식 하신 분들 그중에 차광호 전 노조위원장은 33일인가 35일 아마 그렇죠? 오늘이 33일입니다. 33일. 이분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떠세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단식을 하면서도 교섭을 하고 수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체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네. 고궁에서 내려오신 조합원들하고 같이 병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함께 가서 당연히 정밀 체크를 받고 면밀한 치료 케어를 받으면서 복식 단계로 들어가야겠죠. 우선 이분들의 조속한 그리고 완전한 쾌유와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현장을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애태우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참으면서 지켜봐 오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간단한 소회 한마디 여쭙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그 교섭 보고 그리고 고공농성 해단식에 참여해 주셨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네. 그 합의서 종이 한 장 이것 때문에 이리 긴 시간 동안 굴뚝에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하고 긴 단식을 해야 했는가. 노동자들이 정말 안정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작은 소망. 근데 이것이 이루는데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서글픔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따 굴뚝에 있는 노동자들이 큰 사고 없이 네. 땅을 밟게 된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만감이 교차하는 뭐 그런 날이네요. 네. 1차로 노사 합의가 타결이 됐음에도 사측에서 그걸 이행치 않아서 다시 또 이런 장기간 굴뚝농성이 빚어진 것이고 이게 과연 이렇게 오래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야 할 사안이었는가라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타결은 환영하고 안도하면서도 참 그 점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오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 타결에 이르게 된 최근 며칠간의 꽤 긴박했을 것 같은데 지루하기도 했을 거고 그 최근 한 20시간 정도의 교섭 상황 이런 것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총 교섭이 6차례 이루어졌어요. 408일 굴뚝 농성을 하면서도 교섭이 열리지 않다가 네.
이제 단식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교섭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회사는 스타플렉스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절대로 안 된다. 당신들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로 네. 일관을 했었고요. 그 중에 잠깐 질문이요.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청취자 시청자들 중에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사측에서 당신들 재고용은 도저히 안 된다. 당신들 받아들이면 회사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냥 감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현행 노동법상 고용관련법상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 5명이 들어온다고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사측의 그 고용 주장이. 승계에 네. 사측의 주장이요. 네. 없죠. 사측의 주장은 오히려 이 노동조합을 약간 혐오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당노동 행위에 가까운 말이죠. 네. 일단 계속하시죠. 다음 질문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완강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언론을 향해서 한 얘기는 스타플렉스로는 안 되고 다른 방안으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계속 너무 팽팽하니까 또 솔직히 사람이 너무 오래 있고 네. 어려운 상황이라서 절대로 스타플렉스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을 해달라. 근데 다만 김세원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파인텍과 같은 또 이렇게 합의가 안 지켜져서 유령회사가 되는 이런 걸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4차 교섭 때 제안이 됐는데 그것은 파인텍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크게 있진 않아서 저희가 뭐 합의에 이르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말했던 김세곤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난번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뭐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사측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5차, 6차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섭을 했죠. 특히 5차 교섭도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네. 이제 결렬이 됐고 6차는 굉장히 긴 시간 교섭을 하면서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네. 그 이유는 굴뚝에 있는 그 노동자가 단식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닷새 전부터. 예, 그래서 사실은 땅에서 단식을 해도 위험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네. 굴뚝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진료하러 올라갔던 선생님이 저혈당 증세가 심각하다고 해서 급히 이제 효소를 올리기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뭐 수분, 효소 다 이걸 이제 거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김세건 대표이사가 두바이에 출장을 가는 일정이 있어요. 외국 뭐 나갔어야 네네. 된다면서요. 예, 뭐 박람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네. 근데 만약에 박람회 참여한다고 외국 나가버리면 한 일주일 훅 지나가고 그렇죠. 책임지는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없이 타결 여부를 지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또는 뭐 일주일 그 이상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굴뚝 위에 그 노동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정말 처한 상황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밤을 새서라도 네. 결판을 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했고 그래서 철야 마라톤 협상 끝에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각종 여러 사정과 상황을 종합컨대 이 선에서라도 일단 끝을 내는 게 일단은 낫겠다라는 판단에 이르신 모양이죠?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충분치는 않지만 스타플렉스로의 고용은 되지 않았지만 이 파인텍을 김세건 대표이사가 책임있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김세건 대표가 파인텍의 모 회사인 스타플렉스만이 아니라 파인텍도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이번 합의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기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것들은 좀 더 양보를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으로 집중해서 교섭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새벽까지 거의 뭐 잠 한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교섭이
이뤄지기도 하고 또 사측대로 논의하고 노동조합 배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합의를 많으셨고요. 했습니다. 질문 항목이 조금 많아서 좀 빨리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우선 몇 차 교섭 결렬된지는 모르겠는데 김세곤 대표가 뭐 잘못하고서 이건 김세곤 대표 얘기예요. 네. 잘못하고서 굴뚝에만 올라가면 영웅이 되느냐? 상당히 그래서 너무 센 발언 아닌가? 그러고 저거 좀 심하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 결렬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발언. 예, 그럼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다시 이렇게 좀 잘 해보자는 것은 어느 쪽에서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저희 교섭을 약간 중재했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종교분들도 계시고, 시인 송경돈 국회의원 씨. 분들도 예. 또 나서서 이제 상황이 어렵게 시달으니까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자의 이제 교섭을 좀 주선하는 방식, 이렇게 다시 교섭을 재개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 도중에 긴급 질문이라고 하면서 드렸던 것이 사측이 당신들 노조 이렇게 다시 받아들이고 하면 회사 망한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동안 계속 미뤄오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명백한 노동관련법 위반 아닙니까? 사측이? 예,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 그때 의법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426일이나 끌지 않았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라거나. 네. 우리나라는 어떤 부당노동 행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엄격한 처벌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노동부에 이제 부당노동 행위를 고소를 해놓긴 했는데 아직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 너무 조건에서 조사는 왜 이렇게 오래 한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발언이나 그런 행위 이런 걸로 좀 엄격하게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미한 조건이어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거나 굴뚝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라면 그냥 억지로라도 수긍이 가는데 촛불 정부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다들 그러는데 아직도 고용관련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측에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의법 조치하지 않고 오랫동안 끌었다. 지금 김 위원장의 주장은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도 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고 고용노동부가 이 과정에서 잘못한 거 있다면 그 역시 지탄받고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노사 합의서 A4 용지 한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합의사항 타결점 중에 한두 개만 전해 주실래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김세건 대표이사가 파인텍의 대표이사가 된다. 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영업, 경영, 이런 운영을 위해서 적정 인원을 고용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적정 인원 네. 고용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5명을 포함시키는 형식입니까? 5명은 기본이고요. 5명은 회사가 운영될 수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시 더 추가로 고용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끼워 네. 넣는 한 줄이 문구군요. 예.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해서 5명 포함 총 연 500시간의 타임오프를 제공하고 노동자 사무실을 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노동운동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 활동가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오늘 합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는 합의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세건 대표이사의 책임이 어떻든 들어가 있고 특히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승계 내용이 부족하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이 합의가 이번에 좀 잘 지켜져서 우리 파인텍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결된 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저도 매우 못마땅하지만 스타플렉스가 이전에 저지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타결 내용 중에 3년 정도 고용 승계를 한다 이런 규절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3년이 지나서는 다시 이분들을 뭔가 꼬투리를 잡거나 해서 해고시켜도 이번에 오늘 합의서를 쓴 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일단 최소한 3년 고용 보장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뭐 그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거기가 웬만한 곳이어야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그렇죠. 네. 400일 굴뚝 노성을 2번이나 내버려 두고 있었고 사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들이 관심 기울이고 언론 보도 집중적으로 시작되고 동조 지지자나 응원자나 동조 단식 농성자들 늘어나고 하니까 야 이거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고용 승계라고 하니 왜 하필 3년이 들어갔는지 그냥 고용 그거는, 승계하면 네. 그냥 그 네 글자 딱 하면 되는 거지 왜 3년이라는 걸 붙였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게요. 사측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네, 고용기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하자. 너무 강력히 요구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교섭이 결렬되는 면 또 이제 굴뚝에 있는 노동자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양보한 어떤 내용이죠. 고충 이해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뭔가 이 3년 고용 승계라는 곳에 혹시 또 다른 꼼수나 암수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노파심 내지는 학습 효과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오늘 바쁘시겠죠. 굴뚝농성이 네. 끝났고 뭐 현장 정리도 해야 할 거고 병원에도 가셔야 할 거고 바쁘신 분 오래 붙잡을 수는 없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작년 연말부터 시민들 관심이 집중됐고 협상의 물꼬가 터진 계기도 아마 그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인텍 꼭 굴뚝 위에 올라간 두 분뿐만이 아니고 그들과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아무거나 자유롭게 시간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래서 기업주들이나 자본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살기 좋은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굴뚝에 올라가야 되고 긴 단식을 해야 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권리를 지켜 나간다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텍의 이런 노동자들의 싸움에 많은 관심 또 응원, 지지 해주시는 게 좀 세상을 조금 더 바꿔나가기 위한 한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 노동 문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뭐 정예고나 비정규직 어렵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부산하고 바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그러셨을 텐데 짬을 내서 아마 이것도 지금 기자들 전화가 폭주하느라고 다른 분 거 핸드폰으로 연결하기로 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애 많이 쓰셨고 이걸 발판으로 한국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면 물론 향후에 있게 될 또 다른 분규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모두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